관사 세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잠깐 복습을 하면 관사가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응? 네.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더. 네, 우선은 정해지지 않은 것, 안 정해진 것, 어나 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해진 것은 더. 더나 이제 D가 있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상에서 쓰이는 연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관사는 영어에서 제로 아티클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연관사라고 했고, 아마 학교에서는 관사가 없다라고 해서 무관사라고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불러도 관사를 원래 써야 될 자리에 안 쓰기 때문에 연관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죠. 관사의 생략이라고 돼 있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관사를 쓰지 않고 그러나 특정상에 따라 관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한다. 1번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는 관사를 쓸 수 없습니다. 1번의 patience는 무슨 말이고? 인내심. 인내심이란 뜻이고, B번의 water는 당연히 물이니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다고? 연관사를 씁니다. 하지만 이 강에서라고 해서 정해진 경우는 그때는 셀 수 없는 경우 앞에는 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셀 수 없는 경우 앞에는 뭐를 못 쓸 것 같아요? 응? S. 어나 언을 못 쓰겠죠. 셀 수 없는 경우는. 네. 어나 언은 하나란 뜻이니까. 그리고 뒤에 s도 못 붙이겠죠. 그래서 셀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양쪽 다 어나 언도 올 수 없고 s도 없는데 더는 올 수 있습니다. 더는 가끔씩 틀리게 가르치는 쌤들도 있어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 옛날에. 2번 일반적이거나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복수명사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막연한 것을 언급할 때 복수형을 써서 나타내며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일반적인 고양이 개 연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을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어디서 했냐면 종족 전체라고 해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기억나네. 여기 있다. 종족 전체를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쓴다 그랬어? 첫 번째, 첫 번째는 어나 언 다음에 단수명사, 그 다음에 연관사 플러스 복수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다음에 단수명사는 특수한 경우만 쓴다 그랬어. 그죠? 뭐하고 동물, 발명품, 악기. 이때만 더 플러스 단수명사가 전체를 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개 전체를 말할 때는 어 플러스 단수나 연관사 플러스 복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어 플러스 단수죠? 맞습니까? 2번이 연관사 플러스 복수지? 맞습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집 개가 아니고 옆집 개도 아니고 어떤 개라고? 개 전체를 말한다 이 말이야. 개는 원래 뭐뭐 합니다 라고 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와서 여기 있네. 일반적인 것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복수 명사의 앞. 그래서 뭐라고 적냐고? 똑같이 종족 전체는 또는 일반적인 걸 나타낼 때는 1번 어나 언 플러스 단수를 쓰거나 연관사 플러스 복수를 쓰거나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다 연관사 플러스 복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연관사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10번은 뭐는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개를 싫어한다. 그다음에 D번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책이나 읽을래. 어떤 책을 특징 잡아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사 다음에 복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부르는 말,
부른다라는 호라는 말을 써서 혹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선장님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어를 쓰지 않고 바로 불러야 되니까 긴급한 상황이므로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예 넘겨서 시설물이나 사물 등이 본래 목적으로 쓰일 때 학교는 어떤 곳이죠? 공부하는 곳.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 만나러 학교를 가는 경우는 공부하러 갑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갑니까? 다른 목적으로 가면 더를 붙입니다. H번에 베드라는 단어. 베드라는 단어는 침대란 말이잖아. 침대에서 원래 목적이 뭐예요?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go to bed는 이런 뜻입니다. 잠자러 가다. 그래서 뭐를 쓰지 않아요? 더. 네. 영관사를 써야 그때는 잠자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더 베드는 침대이지만 잠자는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쓰일 때, 즉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쉰다거나 또는 뭐 물건을 잊어먹어서 거기서 산다거나 그때는 더를 쓰시면 되겠죠. 알겠어? 됐습니까?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예문을 하나만 더 적어보면 go to church 할게요.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에 가는 경우는 예배를 보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덜을 써야 되겠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덜을 쓰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쪽으로 다시 와서 5번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바이 택시, 바이 버스, 바이 이메일 이렇게 씁니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관사를 쓰고요. 기타 등등 관사를 안 쓰는 경우 TV를 보다 watch TV, 배드민턴 하다 play 배드민턴, 그 다음에 아침 식사 같은 경우도 연관사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만약에 식사 이름이 있었는데도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붙어 나오면 그때는 정해진 것이므로 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좀 특이한 것은 TV를 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쓴다고? TV보다 appear on TV 하면 TV에 출연하다고, 만약에 TV를 끄다라고 하면 아니다. 이렇게 쓰면 TV 기계예요, 기계. 우리 집에 TV가 두 대가 있어. 그러면 위에 걸 써, 밑에 걸 써? 위에 걸 쓰고 TV를 보다라고 해서 안에 프로그램을 말할 때는 그냥 연관사를 써서 TV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 또 있구나. 업그레이드 요 그래머라고 해서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돼.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는 첫 번째 관사를 쓰거나, 두 번째 지시사를 쓰거나, 세 번째 소유격을 써야 됩니다. 관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나, 언이나, 서나. 지시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디스나, 대시나. 소유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이나, 요나. 됐어요? 반드시 셋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셋 중에 하나를 쓰란 말이 아니고 셋 중에 하나만 쓰고
섞어서 두 개를 쓰거나 세 개를 쓰면은 틀립니다. 관사만 써도 되고 지지사만 써도 되고 소유격을 써도 되는데 그 셋 중에 하나를 안 쓰면은 틀립니다. 쓸 수 없는 명사는 대신에 관사를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연관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쓸 수 있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법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여기만 소개를 하고 갈게요.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명사를 한정해 준다고 그래서 한정사라고도 합니다. 우리 책에도 한정어라고 돼 있네요. 마지막에 보면. 넘겨서 관사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앞에 관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beautiful flower, cold weather 이렇게 어라 맨 앞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죠. 맨 앞에 있지 않고. such나 quite라는 말은 매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럼 매우라는 단어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very beautiful flower라고 쓰면 되겠죠. 또는 very cold weather라고 쓰면 되는데 such나 quiet라는 말은 어가 중간에 이렇게 끼고 형용사 명사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 all 모든, both 둘 다, half 절반 이런 식으로 수나 량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더가 중간에 이렇게 오고 명사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어도 이렇게 중간에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such a wonderful day 가볍게 예문을 가지고 이렇게 외우시고 have an hour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A번을 또 마지막에 할게요. B번, C번. 네, B번, C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C번을 먼저 할게. 너는 아침을 걸으면 안 된다. You shouldn't skip breakfast. 너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니? Do you go to school by 교통수단은 연관사.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It was quiet 다음에 어가 이렇게 중간에 낍니다. 나는 건물 사진을 찍으러 내 여동생이 다니는 대학교로 갔다. 내 여동생이 다니는
자, 4번에 이 사람은 학교에 공부하러 갔어요? 다른 목적으로 갔어요? 다른 목적으로 갔습니까? 연관사를 씁니까? 더를 씁니까? 더. 네, 더를 써야 돼요. 이렇게 위에 틀린 거를 알아볼게요. John think he left his wallet on bed. bed는 잠자러 갈 때는 연관사를 쓰지만 다른 목적일 때는 더를 붙여야 되겠죠? 이때 연관사가 맞을까요? 더가 맞을까요? 네, 더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2번 He put his baggages in trunk of his car. 이게 뭐야? 나 틀린지 뭐 모르겠네.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게 모르겠네요. 이따 좀 확인을 해보고. You shouldn't have said such 어죠? Let's go there by a taxi. It's not within walking distance. 자, 택시를 타고 어떻게 쓴다고? 연관사를 쓰죠. 교통수단 앞에서는. For the last 2 years, the man has been in the prison for theft. 지난 2년 동안 남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 네. 앞에 설명이 없는데 지금 있네요. 자, in prison은 prison이 뭐예요? 감옥은 원래 목적이 뭡니까? 나쁜 애들을 못 나오게 하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무관사로 적혀 있으면 원래 목적이므로 수감 중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theft가 뭐냐면 thief라는 단어 알아요? 도둑, theft는 절도. 그럼 이 사람은 수감 중이죠. 맞지? 그죠? 그러면 연관사 모양으로 써야 되므로 in prison이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를 연관사로 고치고 6번 There are two workers in the office. The both workers are Japanese. both란 단어는 관사 앞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다시 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분들 여기죠. 보입니까? both 더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관사의 위치 부분만 잘 챙겨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연관사 부분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B번에 2번은 저도 좀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네요. 이거 테스트구나.